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전에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 서신 카톡이 공개됐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오늘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와의 카톡 내용입니다. 이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제가 30년간 봐왔던 누구랑 똑 닮았습니다. 철없고 무식하고 뭘 안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중학교 2학년 같은 사람. 연수원 때부터 봐왔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대선을 지휘했던 이준석 대표도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입니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대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고 말합니다. 방금 전 용산은 이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용산 대통령의 아닌 김건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과 똑같은 말도 안 되는 해명입니다. 선거 전에도 선거 후에도 지금도 사실상 대통령은 김건희였음이 확인됐습니다.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0년을 검찰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태균 김건희 씨 카톡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오빠가 자신이 오랫동안 봐왔던 누구랑 똑 닮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없고 무식하고 뭘 안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중이 같은 사람. 연수원 때부터 봐왔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대선을 지휘했던 이준석 대표도 김건희 씨의 현실 인식은 팩트라며 그 오빠는 입당 전부터 대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이거야말로 그 오빠가 이 오빠라는 빼박 증거가 아닐까요? 30년을 옆에서 지켜봤다면 그의 말도 신뢰할 수는 있는 거죠. 15일,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인 16일, 다시 폭로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명 씨가 유사한 대화 캡처본이 수천 장이 더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는데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윤건희 탄핵 사유가 아주 꿀잼입니다. 명 씨는 CBS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계속 폭로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한 걸 까야 되겠다며 이후 폭로 내용을 시사했는데요. 이제는 윤석열 카톡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해명을 신중하게 하라는 문자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셈인데요. 자신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인 거죠. 나라 꼬라지가 참 엉망진창입니다. 정진석이 이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전화도 씹으니까 나 문자를 방금 전에 보냈어요. 비서실장님, 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더 고려해보고 말씀하십시오. 부탁드린다고 했겠지. 김건희 씨와의 메시지를 공개한 뒤 명 씨는 여사와 대통령께 다 있다.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이 사과할 때까지 계속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한 2,000장쯤 된다며 또 거기 가면 김건희 오빠도 또 나온다. 대통령이 체리 따봉 한 것도 있다. 내용은 나보고 일 잘한다는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직접 윤 대통령과 특정 업무 등과 관련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명 씨는 또 대화에 등장하는 오빠는 김건희 씨의 친오빠라고 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반박했는데요. 그 오빠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명 씨는 김건희 씨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해명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명 씨는 SNS를 통해서도 대통령 입당 전 나눈 사적 대화일 뿐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을 겨냥해 그런 공적 대화도 공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명 씨는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며 십상시 같은 보수 패널들아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라며 피하 구별도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미 공개된 대화 내용 외에도 사진과 녹취 등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한 명태균 씨는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명 씨는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보낸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 지가 뭘 안다고 등의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대화 속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씨의 친오빠라며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을 전면 반박한 명태균 씨. 그럼 그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는 건데요. 철없이 떠드는 오빠, 무식한 오빠의 정체는 윤석열이었습니다.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입니다. 남편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됩니다. 일단 챗 GPT의 답은 친근한 남편 오빠입니다. 오빠가 누구건 본질은 대선 조작입니다. 고발도 못할 만큼 완전 의지하는 명선생의 여론 신기가 국힘 후보를 홍준표에서 윤석열로 바꿨습니까? 누가 발주하고 누가 보고받았습니까? 본선도 그랬습니까? 대선 과정에 작동한 불법 표본 조작, 통계 조작을 국민 앞에서 확인합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명태균 씨가 계속해 지목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했는데요. 이에 여당 의원들은 명 씨와의 관계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는데요. 이에 오세훈 시장은 그 사안은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니고 국가보조금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걸 답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답변을 원하시니 하겠다고 말했지만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명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해 단일화를 이끌었다는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명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고소장을 써놨다고 답했는데요. 명 씨가 오 시장에게 시장할래, 대통령 할래라고 물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는데요. 이어 명 씨가 자신의 SNS에 오 시장을 향해 자신 있느냐, 망신당하지 말고 그만하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자신 있으면 뭐든 폭로하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몇 차례 만났는지 묻는 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는 제 기억으로는 2번 정도 만났다고 답했는데요. 고소장을 써놨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 기억으로는 2번 정도 만났다. 고소장을 써놨다면 고소를 해야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서도 2번을 만났다고 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왜 전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걸핏하면 울먹이며 자루는 오세훈 시장은 분명 울었을 겁니다. 아니,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시장님, 요즘 명태균 씨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시장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명태균 씨가 어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시장님께 자신 있냐? 그만해라.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그만두어라.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장님께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적 해소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글쎄, 뭐 이런 질문이 아니요,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정감사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은 시장님, 그 아니라고. 판단은 제가 하는 거고요. 명태균 씨한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질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은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니고 아니요, 시장님. 국가 보조금이 시장님, 들어간 사안도 시장님, 아니고 제 질의를 그거를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좋습니다. 생각을 그러면 하지만 답변할 의무를 없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원하시니까 아니요, 드린다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시장님 자유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서울시장의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아유, 허무맹랑한 소리죠. 네. 시장님께서는 명태균 씨가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큰 선거를 4-5번 정도 하셨죠.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해서. 그렇죠? 자, 그럼 명태균 씨가 선거 브로커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내외가 선거 브로커와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통화하고 같은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의논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까? 잠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질의할 부분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카톡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국감장에서 옮기기가 민망할 정도의 카톡이 오늘 아침에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명 선생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처럼 선거 브로커에, 시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선거 브로커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흔들리는 게 정치가 허약하고 선거가 허약하다라고 해서 생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내외를 겁박하는데도 대통령실에서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많은 발언들이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네, 그럼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를 맑게 해야죠. 선거 브로커한테 여당이 끌려다녀서가 되겠습니까? 보는 야당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